4월 19일 7주차 로봇공학 3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전환합니다. 이 강의 때까지는 전체적으로 제목만을 설명드린다면, 시크릿 모드겠죠. 자, 시스템 인포메이션, 시크릿티, 비밀번호, 는 몰라도 된다 그랬어요. 음. 그다음에 로봇의 보관 방법 move J, move L, move C, 링크 보관, 직선 보관, 원어 보관이 있다라는 거. 이거 몰라도 돼요.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 편집은 일단은 명령어를 알아야 되는데요. 명령어는 이동 명령어, 인포 리스트 버튼 누르면 나오죠. 그다음에 이틀형 명령어, 인포 리스트죠. 이것도요. 그다음에 제어 명령어. 음.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입력이 있는데요. 이 주소 영역하고 명령어 영역. 주소 영역이 있을 때는 추가 삭제 변경할 수 있고, 명령 영역이 있을 때는 부가 항목에 추가 수정 삭제 가능합니다. 명령어의 종류고요. 이건 인폼 리스트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입력하는 방법. 인폼 리스트 눌러서 컨트롤 명령어에 점프 누르면 선택을 하면 입력이 됩니다. 명령어 추가. 어, 잡의 생성 방법, 사용 가능한 문자, 잡을 선택하고, create new 잡, 명칭을 입력하고, 티칭 화면 설명, 이렇게 해서 이거 행번호 커서 이렇게 있다는 거. 그다음에 잡의 편집, 잡 편집에는 네 가지 편집기는 카피, 커트, 페이스트, 리버스 페이스트 이렇게 있다는 거. 이것도 다 해봤죠. 이때는 뭐냐면 항상 커서는 명령 영역에 있어야 한다는 게 핵심 키워드예요. 카피 앤 컷, 그다음에 페이스트와 리버스 페이스트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죠. 자, 요 다음에 이제 위치 결정 레벨인데요. 요 위치 결정 레벨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일단 한번 읽어보죠. 위치 결정 레벨이란, 즉, 포지션 레벨이에요. 포지션 레벨. 접근 정도를 설정하는 위치 결정 레벨, 즉, 지칭한 위치를 로봇이 통과할 때 접근 정도를 가리킵니다. 통과할 때, 지칭한 위치를 로봇이 통과할 때 접근 정도. 여기에는 이동 명령, 링크 보관, move L 직선 보관을 여기에 추가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MOV J와 MOV L에 추가해서 위치 결정 레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위치 결정 레벨을 설정하지 않을 때의 정도는 동작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적절한 위치 결정 레벨을 설정해 두면 자 1, 2, 3, 4, 5, 6, 7, 8 8가지 8단계인데요. 설정해 두면 주위의 상황이나 작업 환경에 맞는 궤적으로 로봇을 동작할 수 있다. 즉 P1 한 점 찍고 P2 한 점 찍고 P3 찍었을 때 P1에서 P2, P3 지나갈 때, 즉 로봇이 통과할 때 접근의 정도 정확히 그 위치까지 찍어서 가느냐, 러프하게 레벨 1로 가냐, 2로 가냐, 3으로 가냐, 4로 쭉 가다 8개 단계가 있는데 그 레벨 0까지 포함하면 9개 단계죠. 여기서 레벨 0이면 내가 티칭한 그 위치 그대로 갑니다. 만약에 1, 2, 8로 하게 되면
지칭한 위치로 안 가고요. 이렇게 러프하게 갑니다. 러프하게. 근데 이거는 왜 만들어졌냐? 포인트는 찍긴 찍었지만, 포인트 찍긴 찍었지만, 에어컷 구간, 즉, 다른 어떤 주변 설비와 간섭이 없을 때, 꼭 거기 갈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러프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냐면, 사이클 타임을 좀 더 단축할 수 있는, 여기까지 가지 않으니까, 쭉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기본 컨셉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또 이제 얘기가 또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이름 쓰기 실습인데요. 이름 쓰기 실습인데 이거는 2학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보수 점검이 이제 있는데요. 유지보수 점검. 유지보수 점검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로봇이 도입이 되고 나서 로봇이 고장이 조기에 일어나지 않고 오랫동안 쓸 수 있게끔 하기 위한 방법들이에요. 또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거나 점검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상 점검은 로봇의 알람 유무, 기동 상태를 파악해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갑작스러운 고장에 대비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이건 2학기 때 설명할 거예요. 음. 배터리 점검 및 교체 방법. 이거는 좀 미스였네요. 점검 및 교환 방법이죠. 교환 방법이죠. 근데 이거는 한 예거든요. 기종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주요 내용들은 뭐냐면 배터리 수명, 배터리. 로봇에는 배터리가 들어가는데요. 각 모타의 배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CPU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배터리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펜던트 화면에 메모리 배터리 위크라는 메시지가 표시가 됩니다. 이 메시지를 보면 이거는 알람도 아니에요. 그냥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나오면 최대한 빨리 교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즉, 차단기 오후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컨트롤러 메인 전원을 끄고 2시간 이상 두지 말란 얘기죠. 2시간 이내에 교환을 하라는 얘기예요. 음. 근데 이 배터리는 뭐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컴포지션 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거지만 뒤에 나와요. 컴포지션 앞에도 나왔고요. 이 컴포지션 그 데이터를 컨트롤러 전원이 꺼져 있어도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 기억을 이 배터리가 합니다. 컨트롤러 전원이 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배터리는 소모가 되지 않고요. 전원 들어오니까 그 전원으로 홈포전 데이터 등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오프됐을 때 이 배터리가 수명이 아니고 소모가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평균 뭐 한 4년, 5년 정도 이 배터리 수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로봇을 사고 나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사용 안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투자를 잘못한 거죠. 그래서 보통 6개월 이내에는 보통 로봇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합니다. 거기에는 뭐 설치 시간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 설비, 제작 시간, 설치 시간이 있기 때문에 6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지나면 전원을 켜고서 때는 로봇이 수명을 다할 때까지 20년 정도 뭐 중간에 오버할 같은 거 해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이제 이 배터리를 교환하는 방법이에요. 교환하는 방법. 자, 여기서는
이 교환하는 방법 실제 물건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여기서 한번 제가 읽어봐도 머릿속에 안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거는 2학년 2학기 때 유지보수 과목에서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 관리 시간이 나오는데요. 자, 시스템 관리 시간 여기에는 방법이 있죠. 이 화면을 보는 방법, 시스템 인포메이션, 모니터링 타임 하면 이 화면이 보입니다. 이 화면에는 지어주는 투입 시간, 서버 전원 투입 시간, 플레이백 시간, 가동 시간, 작업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이거는 accumulated energy saving time, 그건 성전력 타임인데요. 그거는 지금 모르셔도 되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제어 전원 투입 시간은 뭐냐면 컨트롤러의 메인 전원이 투입해서 여태까지 껐다 켰다 껐다 켰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메인 전원이 투입된 시간의 적상값이에요. 유계값이죠. 시간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버 타임, 서버 파워 타임, 서버 전원 투입 시간. 자, 서버 전원은 메인 전원은 무조건 들어간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제어 전원, 그래서 이 서버 전원 투입 시간은 제어 전원 투입 시간보다 많으면 이상한 거예요. 자, 이 서버 전원은 제어 전원이 투입된 상태에서 서버 전원을 투입한 시간의 누계가 되겠습니다. 서버 전원이 투입되고 시간이 적당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플레이백 시간은 뭐냐면 서버 제어 전원 투입해서 서버 전원 투입해서 티칭을 하겠죠. 교실을 하겠죠. 프로그램을 짜겠죠. 프로그램을 다 짜고 나서 좌표로 다 짜고 나서 이상 없다. 이거를 정식으로 플레이 시키겠다. 그러면 모드 스위치라는 게 있겠죠. 티치 모드, 플레이 모드. 플레이 놓고 스타트 버튼을 누른 시간의 적당 값입니다. 가동 시간, 이 가동 시간은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이 가동 시간은 로봇이 이동한 시간의 적당 값이에요. 즉, 로봇 프로그램, 작 프로그램을 쭉 하다 보면 이동 명령어가 있죠. 제어 명령어가 있죠. 컨트롤 명령어가 있죠. 인원 명령어가 있죠. 다 실행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이동 명령어를 실행한 적당값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작업 시간은 이동한 시간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로봇가 움직인 시간의 적당값이 표시가 됩니다. 자, 요거를 한번 VRC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로 들어갔죠? 시스템 인포메이션에서 모니터링 타임 이렇게 나오죠? 자, 이 로봇에 대해서는 컨트롤 파워 타임 51시간 57분 15초, 16초, 17초 이렇게 2016년도부터 10월 17일 7시 43분부터 서버 파워 타임 52시간 52분 34초 17일 요때부터 플레이백 타임 8분 40초 무빙 타임 8분 3초 조작 타임 0초 쉽죠? 음, 요거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 알람 표시와 해제가 있는데요. 근데 조작을 하거나 또 플레이백 상태에서 로봇을 돌리다 보면 어, 알람이 표시가 됩니다. 알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로봇은 여기서 동작 중에 알람이 발생한 로봇은 즉시 정지합니다. 이 펜던트 상에는 액정에는 알람 화면이 표시가
전환이 되면서 알람에 의해서 로봇이 정지되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즉, 알람이 발생하면 프로그램 돌다가 이 화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로봇이 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발생과 해제, 또, 이 알람 상세 표시 화면 설명이 나오는데요. 발생, 그러니까 만약에 동시에 알람이 발생할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동시에 발생을 한 거예요. 동시에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한 알람이 모두 여기에 표시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또 알람 중에 할 수 있는 조정은 화면의 표시, 모두의 전환, 알람 해제, 비상정지 뿐입니다. 즉,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죠. 알람이 발생되고 있으면 티칭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조정은 이 화면의 표시, 이렇게. 그 다음에 모두의 전환은 뭐예요? 스위치 모드, 플레이 모드, 그것을 전환할 수 있다. 또 알람의 해제, 뭐 리셋 같은 게 가능하겠죠. 비상정지 이미 발생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알람 중에 다른 화면 전환했을 경우에는 메인 메뉴 시스템 인포메이션 알람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표시가 알람이 발생하면 이 화면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혹시 이 화면에서 말고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을 때 자, 요 얘기는 그두 번째 알람 중에 할 수 있는 조정 화면의 표시가 요 경우죠. 다른 화면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이 화면을 보고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상세한 이렇게 보기 위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스템 인포메이션 알람에서 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해제. 알람엔 크게 중고장과 경고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고장 알람일 경우에는 여기 리셋 버튼으로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고장 알람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거는 중고장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서버 파워가 차단됩니다. 자동으로. 한마디로 중고장 알람이 발생하면 서버 파워까지 죽는다는 얘기죠. 자, 로봇이 또 서버 파워가 차단이 되면 로봇까지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메인 전원을 오프하고 알람의 원인을 제거한 후 전원을 재투입하십시오. 재투입해도 요 알람이 꺼지지 않으면 알람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요 비상징지 이 아이콘이 없어져야만이 전원을 투입해서 서버 파워까지 집어넣을 수 있는 얘기죠. 이거 있으면은 그 서버 파워가 안 들어갑니다. 알람 표시 기능이란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상세하게. 여기에 설명들이 쫙, 요 화면에 대한 설명인데요. 페이지 수, 그 알람이 이제 양이 많으면 한 페이지 표시가 될 수 있지만 두 페이지까지 표시가 되는 경우도 있죠. 알람 번호, 10진수 4자리, 알람 번호 10진수 1204, 서브 데이터, 요 밑에 있는 걸 얘기합니다. 00100 이렇게 쭉, 요게 이제 서브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알람 번호가 있지만 여기에 서브 데이터. 그다음에 알람의 컨텐트 내용. 그다음에 코즈 원인까지 추정 원인입니다. 추정 원인. 추정 원인. 그다음에 대책, 매저 측정, 대책. 즉 알람 해제 방법을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리턴, 리셋 페이지 키가 있죠. 페이지 키 같은 경우에는 옆
페이지 번호의 입력 영역이 표시가 되는데 여러 알람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만 표시가 되고요. 그렇지 않을 때 표시가 안 돼요. 리셋 버튼, 리셋 버튼, 리셋 누르면 리셋되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시스템 백업은 다음 주에 하고요. 현재까지 한 내용을 간략하게 VRC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알람 표시죠. 자, 알람 표시 시스템, 알람 히스토리라는 데가 있어요. 자, 알람 히스토리, 메이저 알람, 요거는 언제 발생했냐면 2017년 12월 5일 15시 16시 30분에 모드는 플레이 모드가 아니고 티치 모드에서 발생을 했고요. 알람 번호는 1102, 내용은 시스템 에러. 두 번째, 여기 메이저 알람이죠? 이 페이지를 누르면 마이너 알람이 또 있어요. 마이너 알람. 메이저 알람, 마이너 알람. 이건 없다는 얘기죠. 유저 알람, 없다는 얘기죠. 유저, 시스템 유저, 이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오프라인 알람, 이것도 이제 없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VRC이기 때문에 실제 로봇에서는 여러 가지 이 알람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거 VRC이기 때문에 뭐 유저 알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솔직히 발생될 일이 없죠. 이게 이제 그 알람 내용이고요. 알람 내용이고. 여기서 하나 더 본다면, 잠깐만요. 로보트의 오버런, 어, 시트 인포메이션 알람 히스토리. 이게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죠? 어, 이렇게 알람 표시가 나왔죠? 자, 이걸로 해서 7주차 4월 19일 로봇공학 3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